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2-47974 판결 사건명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1.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 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파산 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파산재단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 채권의 변제 방법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반환금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 3 따라서 이러한 반환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파산재단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 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본문 3. 갑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폐업하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사후 관리 기간 준공일부터 10년 사후 관리 기간 내 이미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였는데 이후 갑회사의 파산 선고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이미 경매 또는 이미 매각을 위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이 보조금을 전부 반환해야 중요재산 처분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2-64808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1.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규정한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적극.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규정한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 서민인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둘째, 2014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에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바로 전 세계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년 2월 11일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 행위,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 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셋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 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넷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 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 사업자는 일반 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 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가맹본부의 행위가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 제공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 거절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하 불이익 제공 행위라 한다.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 사업자가 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 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 제공 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 제공 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야 할 우려. 가맹사업법 제1조 저해야 할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 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가맹점 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 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의 이러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56712 판결 사건명 진폐장애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1.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애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애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애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애보상 일시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기존의 장애 등급에 대한 장애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애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따라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애보상 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애 등급에 대한 장애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애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 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5월 26일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애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애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금 산정 방식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 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선고 2022-4352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한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상의 의식, 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11일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 구 감염병 예방법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면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규정 체계 등에 따라 9.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여러 유형의 조치를 열거하면서 감염병 예방조치의 유형, 예방조치별 범위 및 강도 등을 행정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행정청이 어떠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에는 의학, 역학, 통계학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9. 감염병 예방법, 재난안전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예방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당 예방조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조치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나아가 예방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갑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을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자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 시장이 위 처분을 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을 교회 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선고 2023-2 36800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 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제2항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 처우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4. 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 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